강아지, 고양이를 위한 장수 식단도 있나요? 랑 까지 넣어줘서 아이들을 습식처럼 주고 있어요. 와, 이 정도는 해야 집에서 홈쿡해요 라고 말하시고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요청도 많았고 많이 궁금해하시고 저 또한 되게 많이 궁금한 장수밥상. 강아지, 고양이들이 오래 살려면 어떤 식사를 해야 되고 뭘 먹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진짜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볼 거고요. 한 번 더 모셨죠. 우리 영양 전문가 김정민 수의사님 모셨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영양학을 좋아하는 김정민 수의사입니다. 강아지나 고양이들 평균적인 수명을 얘기를 하면은 둘 다 뭐 15세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짧지 않아요? 짧은가요? 제 생각에 한 20살까지는 살 수 있다고 들어서 제가 선도랑 30살로 약속했거든요. 30살로. 정민 쌤도 저랑 한 300살까지 같이 그럼요. 300살까지 살면 되죠.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. 병원에 계시니까 노견이나 노묘 많이 보면요. 오래 사는 고양이, 강아지들의 특징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하거든요. 우리 수명에 관련된 거는 뭐 되게 재밌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. 같은 배에서 태어난 리트리버 10마리를 오. 5마리는 자율급식, 5마리는 이제 제한급여를 해서 얘네들 이제 죽을 때까지 키워본 거예요. 그렇게 했더니 이제 데이터에서 나온 게 무제한급여. 그러니까 많이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어떻게 보면 이제 행복하게 지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친구들이 관절염에 오는 시간이 3년이 더 빨랐고 이제 세상을 떠난 시간은 평균적으로 2년이나 더 빨랐어요. 되게 큰 차이. 엄청나게 큰 차이. 사람으로 치면은 거의 10년 이상을 빨리 이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적절한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. 이런 얘기를 반드시 해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은 사람도 좀 장수하는 식단이라고 생각하면요. 야채 많이 먹고 좀 건강한 음식 많이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럼 강아지, 고양이도 좀 그렇게 해야 장수 식단이 되는 건가요? 제가 사실 저는 장수에는 관심이 없고 사실 장수보다는 건강하고 싶은 게 되게 큰데 그래서 요즘 제가 좋아하는 게 저속노화 식단이거든요. 그렇죠, 맞아요. 또 저속노화와 조금 덜 먹기 이런 게 강아지, 고양이한테도 저는 꽤 맞아떨어지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저지방 내지 중지방으로 먹고 그리고 중단백으로 먹고 오히려 탄수화물을 적당하게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게 더 장수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야채를 많이 먹는 건 어쨌든 장내 미생물을 많게 유익하게 해주고 더 장수에 도움이 된다. 이거는 사실입니다. 그럼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께서 탄수화물 먹는 게 좋다고 하면서 밥을 해가지고 내 거 뜨고 이렇게 강아지도 조금 이렇게 그렇게도 탄수화물을 채워도 되는 건가요? 사실 쌀 자체는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. 흰쌀 자체의 GI 지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당 스파이크가 올 수 있거든요. 강아지도 똑같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높은 당이 유지되는 건 좋지 않아요. 근데 듣다 보니까 생각난 게 오히려 시골에 그냥 남은 밥 먹고 막 찌개 먹고 족발 남은 거 막 뼈다귀 먹고 이런 강아지들이 오히려 오래 산다 막 이런 댓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쵸. 시골밥 얘기 진짜 많이 나와요. 근데 그죠? 정말 마늘이랑 양파랑 사람이 먹는 온갖 그런 조미료를 넣은 게 아닌 이상은 오히려 옛날 짬밥이라는 것이 탄단지의 밸런스 아니었을까?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고는 해요. 그리고 사실 시골 강아지들이 자연적으로 되게 건강한 개체들이기 때문에 뭘 먹어도 사실은 건강하게 그냥 타고난 그런 유전적인 소인이 조금 더 큰 거죠. 그래서 그런 게 영향을 줬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힘들고 그럼 사람한테도 막 슈퍼푸드 막 이런 게 있잖아요. 특히 좋은. 그러면 강아지나 고양이한테도 좀 슈퍼푸드 같이 좋은 게 있을까요? 저는 그래서 야채인 것 같아요. 좀 야채. 강아지들은 뭐 베타카로틴을 공급원으로 눈에 좋다고 하는 저희 당근들 네. 이런 거 먹는 강아지들은 진짜 좋아하거든요. 맞아요. 다른 간식 저키 같은 거 말고 꼭 야채랑 오히려 과일로 챙겨주시라고 말씀드려요. 근데 고양이는 야채 거들떠도 안 보던데요? 진짜 거들떠도 안 보는 게 맞죠. 제가 알기로는 집에 있는 고양이들 직접 밥 해먹이신다고. 맞아요. 그래서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와서 일할 때는 건사료로 맞춰서 주고 저녁 때에는 집에 가서 요리를 직접 해서 주고 있어요. 제가 진짜? 이렇게 한 지는 거의 6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요리를 해왔어서 오. 정말 오래되기는 했어요.
네.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라 6년이면요. 그쵸. 정말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? 네. 그럼 어떤 거 만들어서 주시는지 이거 저도 진짜 궁금해요. 대단해. 이건 사실 저도 궁금하거든요. 닭가슴살이랑 그리고 이 닭 다리살 그리고 닭 심장 이제 간 거를 전 냉동 큐브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저 갈려 있는 게 애호박이거든요. 그래서 저 갈려 있는 애호박까지 넣어줘서 에그 쿠커라고 해서 달걀 저희 삶는 기계가 있어요. 거기에다가 제가 응용 방식으로 저녁에 이 정도 양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습식처럼 주고 있어요. 우와. 애호박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. 생각도 못했어요. 근데 문제는 사실 저렇게 4가지 재료만 써서는 영양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어요. 맞아요. 그래서 비타민, 미네랄을 직접 다 첨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. 처음 하신다면. 비타민, 미네랄을 12가지 정도를 사서요. 그래서 개별로 전 맞춤으로 다 계산을 해서 2주일치를 다 미리 소분을 해둡니다. 와. 이 정도는 해야 내가 정말로 집에서 홈쿡 해요 라고 아, 말할 수 있어요. 맞아요. 이거를 맞춰주지 않고 그냥 좋은 재료만 사서 하면은 이 맞출 수가 없어요. 전혀 네. 맞지 않아요. 그렇게 되면. 오해할 수 있는 게 이건 네. 영양제가 아니고 필수적으로 아. 내가 화식을 네. 만든다면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. 그렇군요. 필수적으로. 이게 빠지면 내가 제대로 된 식사를 공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. 저를 똑같이 따라 하신다고 해도 용량이 다를 수 있어요. 그게 가끔 가다가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미네랄이 너무 과다해도 그게 간에 축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구토를 유발할 수 있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저는 정말 계량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너희 힘들어할 것 같아서 내가 프리믹스를 준비했어 라고 영양 전문의가 만들어둔 게 있어요. 그래서 간단하게 몇 스푼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이 말씀드려요. 네. 정말 대단하시네요. 사실 아까 얘기 들을 때마다 집에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하셨죠? 네, 솔직히 뭐 제 건 안 챙겨 먹어도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혹시 이거를 못 챙기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뭐 사료나 이런 걸로도 좀 챙길 수 있는 건가요? 사료는 당연히 이게 다 맞춰져 있는 것들이에요. 그래요? 그래서 사료 뒤에 라벨을 보다 보면은 뭐 비타민 D가 첨가되어 있다, E가 첨가되어 있다, 뭐 철이나 이런 것들 따로 첨가되어 있다. 다 뒤에 써져 있습니다. 특히 제가 사료에 예전에 있고. 말씀드렸던 아프코의 컴플리트 앤 밸런스드, 완전한 주식이라는 그 문구가 있다면 이 비타민 미네랄 밸런스를 모두 맞춘 거예요. 우리가 먹는 것을 그래서 결국에 사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는 그게 결국엔 주식인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사료를 내가 좀 주면 좋을까 약간 이런 게 제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보호자의 편의성 때문에 사료와 그 모든 게 다 동결건조 간식도 그렇고 개발이 된 거죠. 근데 저 들으면서 약간 찔렸던 게 동결건조 간식이 그때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. 네. 근데 제가 최근에 누가 안 먹는다고 선물을 줘가지고요. 그 동결건조가 안 좋으니까 그걸 물에 불려서 줬거든요. 그런 것도 좀 안 되겠죠? 그나마 물에 불리면 근데 얼마나 주실까요? 안 먹이는 게 좋지만 안 먹이는 게 좋지만 그래도 뭐 음수량도 챙겨주고 버려야겠어요.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간식은 뭔가 목적이 있을 때 주세요. 아무렇지 않게 그냥 루틴으로 맨날 간식을 하루에 몇 개씩 먹어요. 이게 아니고 뭔가 얘가 뭐 잘했다든지 내가 칭찬할 만한 행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놀이 중간에 도구로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뭐 아주 소량을 사용을 하는 건 괜찮은데 딱 정해진 대로 매일매일 얘는 이 정도 간식이 몸에 들어가야 돼 이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애들이 이제 훨씬 더 건강하게 보호자분들이랑 소통도 잘 되고 좀 기다려줄 이런 친구들이 이제 될 수가 있어서 이제 간식은 칭찬할 때만 말 잘 들을 때만 안전한 건 사실 사료는 맞아요. 저는 이제 모든 거를 알고 화식도 해보고 하는 거지만 오히려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. 계량 잘못해서 더 많은 미네랄 넣거나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안전하게는 GI 바이옴이라고 해서 가장 무난하게 추천하는 사료로 말씀드렸던 힐스 사료가 있어요. 그 사료가 저는 오히려 가장 장수 식단의 예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.
꼭 특정 살을 필요는 없어요. 제가 보호자분들이 결국 딱 찝어주길 원하시더라고요. 맞아요. 항상. 그래서 제가 그 맞아요. 힐스를 딱 이렇게 해준 거지. 결국에 그러면 장수식단이라고 했더니 그래서 사료 사료 먹으라고 먹으라. 이건데 장수식단은 사실 사료를 이제 기반으로 두고 거기에서 내 친구에게 맞는 무언가를 잘 이제 골라서 그걸로 밸런스 맞는 식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고 그 식단에 대해서는 조절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맞아요. 상담도 꼭 필요한 거고 결국에 일단은 밸런스 잡힌 사료는 꼭 들어가야 된다가 제일 안전한 그런 방식이고 그래도 좋은 원료로 만든 뭔가를 내가 줘서 보충을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병행을 하는 게 최고의 장수 식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어느 브랜드의 어떤 사료 기본적으로 먹이시겠어요? 고양이에서는 선택할 것 같고요. 강아지는 추천하고 싶긴 해요.